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100m 단거리가 아닌 42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을 뛴다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20%의 수익이 아닌 적어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꾸준하게 오랜 기간 우리는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틱매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 3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8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8%의 경이로운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바디텍메드의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코로나 진단 관련 제품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하게 준비한 비코로나 제품의 진단 기기들의 판매 호조의 결과로 나타난 실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반기 보고서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디텍메드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코로나 관련 제품 의존도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을 위한 제품 확장 및 사업 다각화를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코로나 진단 키트 매출 반영 여부가 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관련 위험성도 없다고 분명하게 사업 보고서 시작 부분에 대놓고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회사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때 진단 키트로 잘 나가던 회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잘 표현이 되었는데, 과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외형 확장을 해온 대표적 진단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SD 바이오센서, 시젠, 휴마시스 등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코로나 진단 제품 판매 호조에 뜻하지 않은 외형의 성장의 기회를 가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시장의 수요가 빠진 이후에 이렇다 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는 반대로 바디텍메드는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도 코로나 관련 진단 제품의 거품이 빠지면서 약간의 어떤 매출이 감소는 했지만 곧 다양한 제품군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의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메꾸면서 다시 외형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 기업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디트메드 회사의 대표인 최의열 이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코로나 관련 제품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형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코로나 매출 감소 영향으로 감염성 질환 제품의 매출 비중이 24%까지 떨어졌지만 심혈관 질환 제품 비중이 오히려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프리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끌었고, 이제 중남미와 유럽, 아시아도 30% 이상 매출이 각각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주력 장비인 그 아피아스와 아이크로마 장비가 4,000대 이상 신규로 설치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피크였던 2020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 브라질을 비롯해 전 세계 약국을 통한 진단 시스템 공급 확대, 중국 조인스타와 기초의료개혁 인프라 구축 합작, 그리고 동물용 진단시장 진출 등 신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년 내에, 그러니까 2025년에는 연매출 2천억을 목표로 계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거라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바디텍메드가 25년까지 연매출 2천억을 목표한 바대로 시연을 하게 되면 주가는 얼마까지 상승을 할까요? 합리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18,000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시총이 약 4,200억으로 지난 9월 최저점 8,400원에서 출발한 주가는 어느덧
2만 원 가까이 접근을 했고 잠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 그 PER 퍼는 약 20배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차트를 5년으로 늘려서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 전에는 8,000원 미만의 주가가 코로나 진단 매출에 대한 기대로 인해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4만 원까지 이제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최의열 대표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최근 코로나 매출이 빠진 현재 상황에서도 매출 흐름이 과거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의 동일한 패턴으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무척이나 이제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20년 매출을 보면은 1,440억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는 1,570억을 시현하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기회를 살려 기업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1,500억의 매출을 기록했던 2021년 직전인 20년 주가는 약 4만 원 가까이 근접을 했다는 근거로 저는 만약 이 기업이 2025년 매출 2천억을 달성하게 된다면 당연히 4만 원 정도의 주가까지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게다가 더욱더 투자자 입장에서 고무적인 것은 그 TDM 시장은 아직 유의미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언급하기 전에 이 기업의 가장 큰 매력이죠. 이제 주요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런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기본적으로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들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투자 포인트죠. 앞서 얘기했지만, 그 앞으로 급성장이 기대가 되는 항체 치료제의 그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TDM 제품은 아직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목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죠. 근본인데 바로 이 그 치료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TDM 시장입니다. 이제 이에 맞는 다양한 제품 군들을 막 개발해서 국내 및 수출 허가를 진행 및 취득을 완료 이제 했고 올해 2023년부터 이제 매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다양하게 준비해온 진단 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래의 성장 동력이 분명한 TDM 시장은 아직 개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종목을 투자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 및 판매 제품입니다. 진단기기 업체답게 진단 카트리지 매출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카트리지를 운영하는 진단기기 매출이 약 15%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국내보다는 수출입니다. 지역별로 매출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쪽의 매출 성장세가 크고요. 그 아프리카 및 중국도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좋고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바로 연구개발 능력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회사의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외형을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 바디트 메드는 연구 인력이 123명이나 되고 연구개발비로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비용을 판관비로 비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472명인데 123명이 무려 이제 연구 인력이라고 하니 연구 개발에 있어서 바이오 기업답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매출이 줄었지만 R&D 비용 지출은 전년보다 늘어난 약 170억을 지출하였고 최근 이번 반기에 이미 75억을 지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매출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한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를 7배나 넘어가고 있고요. 재고 자산을 뺀 유동 자산 또한 6배 가까이 되고 있고 반대로 부채 비율은 고작 1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417억을 보유하고 있네요. 매우 안정적인 재물을 바탕으로 큰 폭의 R&D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다양성으로 시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외형의 성장과 함께 이익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59.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무려 23,691명으로 전체 지분에서 사람 머릿수만 따진다면 99.96%가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대부분 다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강력한 주주 재고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은 같은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어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 종목은 성격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디텍 매드가 좋은 기업이면서도 투자에 있어서 좋은 주식 종목이라는 부분에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언제나처럼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